야, 이따위로 환자 보조할 거면 당장 관두라고 했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교수의 고함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채 간호사인 며느리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환자보다 내가 잘났어. 무릎 꿇어. 순식간에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위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숨조차 삼킨 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장바구니를 든 한 여인이 굳어섰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눈앞에서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섰죠. 시장 골목을 누비며 며느리 미영이가 좋아하는 나물들을 하나씩 골라 담습니다. 이 미나리가 참 싱싱하네. 상인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장을 다 본 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네요.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미영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벌써 3년째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죠. 항상 바쁘다며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미영이와 함께 점심을 먹어볼까. 이순자 씨는 마음을 먹고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종합병원이라 그런지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미영이가 근무하는 내과 병동을 물어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다른 간호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순자 씨는 반가워서 다가가려다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김 교수님이 또.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미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순자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을 키우고 살아온 이순자 씨의 직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주변 후배 간호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이순자 씨가 다가가자 간호사들은 순간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들킨 아이들 같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후배들이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복도에 흘렀죠. 어머, 어머니 오셨네요. 미영이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억지로 밝게 웃었지만 이순자 씨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눈가의 그늘, 굳어진 입가,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까지.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이순자 씨의 특기였거든요. 미영아, 점심 같이 먹을까 해서 왔는데. 이순자 씨는 일부러 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 네. 잠깐만요. 이리 좀. 며느리 미영은 급한 호출을 받은 듯 서둘러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간호사복 자락이 흔들리며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죠.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쳐. 남자의 거친 음성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그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이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 처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본 순간 이순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며느리 미영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미영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순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로 우리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건가?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순자 씨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렇게 당당했던 미영이가, 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던 미영이가 저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사과로 되겠어?
내가 실수해서 환자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김 교수라고 불리는 남자는 여전히 미영이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과 인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모두들 익숙해 보였죠. 이순자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해도 저렇게 모욕을 줄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건가? 저놈이 감히. 이순자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저 남자가 너무 미웠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말리려던 미영이의 손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처치실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미영이가 급하게 외쳤지만 이순자 씨의 발걸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순자 씨에게 집중됐어요. 김 교수는 깜짝 놀라 미영이의 머리채에서 손을 뗐습니다. 내 며느리 머리채를 내가 감히 잡아?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김 교수의 손목을 잡아채며 험악한 표정으로 노려봤습니다. 김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뭡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디든 상관없어. 내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놈은 용서 못해. 이순자 씨는 김 교수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김 교수가 아파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무슨 짓입니까? 당장 손 놓으세요. 김 교수가 윽박지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순자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잡았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무릎 꿇려. 이순자 씨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간호사들의 가족들은 병원에서 조용히 있기 마련인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미영이는 일어나서 이순자 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15년째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권위와 지위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하나의 시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손 놓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어요. 김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의료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소 김 교수의 권위에 눌려 아무도 감히 대들 생각을 못했거든요. 경비를 불러. 좋아, 불러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순자 씨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김 교수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굽힐 줄 모르는 강인함이 있었죠. 이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곧 병원장이 헐레벌떡 나타났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이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무슨 소란을. 병원장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김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당장 조치를 취해주세요. 김 교수는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했습니다.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교수는 이 병원의 핵심 인력이었거든요. 실력도 뛰어나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부인, 일단 손부터 놓으시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이순자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 머리채 잡고 무릎 꿇렸어요. 그것도 환자들 보는 앞에서.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교수의 눈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업무상 지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 병원의 기둥 같은 분이시니까요. 병원장의 말에 이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둥 같은 분이라고 사람을 짓밟는 것을 지도라고 포장하다니. 기둥, 사람을 개처럼 무릎 꿇리는 게 지도라고요?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영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순자 씨를 말리려 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미영이의 말이 오히려 이순자 씨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으라고 하다니.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이런 일이 일상이 되었을까요? 괜찮다고. 어떻게 이게 괜찮아? 내 며느리가 저런 모욕을 당하는데. 병원장은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주변의 구경꾼들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몰려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았죠. 일단 원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는 안 가요. 여기서 끝장을 볼 거예요. 이순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장은 점점 곤란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지면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었죠. 여사님, 정말 원장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여기서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피해가. 병원장이 다시 한번 권했지만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우리 며느리가 당한 일도 조용히 넘어가라는 거죠. 절대 안 돼요. 그때 간호과장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원장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간호과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순자 씨에게도 들렸습니다. 잠깐,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과장이 귀띔한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순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순자요. 왜요? 이순자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간호과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이순자 씨일까? 병원 기부자 명단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분일까? 혹시 5년 전에 이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이순자 씨이신가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남편이 심장 수술 받았죠. 그때 당신들이 잘해줘서 고마웠는데 덕분에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 병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의 성공적인 수술 이후 감사의 표시로 40억 원을 기부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10억 원씩 기부를 이어와서 지금까지 총 8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했어요. 병원 신관 건물도 그 돈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급히 김 교수를 불렀습니다. 김 교수, 잠깐 이야기 좀. 하지만 김 교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아세요? 당장 경찰을 불러서 폭행죄로. 입 닥쳐. 병원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병원장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은 이순자 씨에게 거의 90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김 교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병원장이 왜 저 여자에게 저렇게 굽신거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 교수가 어리둥절해하자 간호과장이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이신 이순자 여사님이야. 지금까지 기부금만 80억이 넘어. 병원 신관도 이분 돈으로 지은 거라고. 김 교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8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병원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었다면 우리 며느리는 계속 저런 굴욕을 당해도 된다는 거군요.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말을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좋아요. 그럼 제대로 된 해결을 봅시다. 이순자 씨는 김 교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교수의 손목을 여전히 놓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했으니까 당신도 똑같이 해야겠죠. 여기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김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무릎을? 왜요? 우리 며느리는 왜 무릎 꿇어야 했어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때 이순자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 전부 회수하겠어요.
80억 원 말이에요. 병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80억 원을 회수한다고. 그 돈으로 신관 건물도 짓고 최신 의료 장비도 구입했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여사님, 그건 너무하다고요? 우리 며느리 머리채 잡은 것보다 더 너무한가요? 이순자 씨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원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병원장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김 교수 한 명과 80억 원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했어요. 김 교수, 당장 사과드려. 원장님, 지금 당장.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5년간 이 병원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김 교수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자, 이제 무릎 꿇으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한 것처럼. 김 교수는 떨리는 다리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그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죄송한지 정확히 말하세요. 이순자 씨는 끝까지 정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영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채를 잡은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사람 같네요. 이순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병원장은 급히 이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사님, 기부금 회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켜보겠어요. 진짜로 바뀌는지. 김 교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미영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어머니. 미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순자 씨를 불렀습니다. 이순자 씨는 김 교수를 내려다보던 시선을 며느리에게 돌렸어요. 미영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울지 마. 이제 괜찮아. 하지만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는 이순자 씨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시어머니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순자 씨는 미영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너무 앙상해진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그만해,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순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자책했어요. 저 같은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병원 전체를 상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감동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미영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라서 내가 지키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라고. 그 말에 미영이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친정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미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내가 다 알아. 그런 내가 저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챙겨줬었지만 지금은 진짜 딸처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소 미영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환자들을 잘 돌보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미영이가 저런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어요. 선배님, 한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정말 미안해요. 막아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순자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제 집에 가자. 오늘은 더 이상 일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 제가 근무 중이라서. 괜찮아요. 병원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오늘은 미영 간호사 조기 퇴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쉬시고 내일 출근하세요. 미영이는 고마우면서도 착잡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이순자 씨와 미영이는 서로를 부축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교수는 병원에서 해임됐습니다. 이순자 씨가 기부금 회수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내건 것이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억 원이라는 거액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건은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간호사 며느리 지킨 시어머니, 병원 최대 후원자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온라인에서는 이순자 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하다는 반응들이었죠. 김 교수의 평소 행실도 드러났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간호사들이 김 교수 때문에 고통받았는지가 밝혀졌어요. 심지어 몇 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그만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는 이순자 씨를 명예 후원자로 추대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영이도 함께 참석했어요. 로비에는 이순자 여사 공로패가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영이는 이순자 씨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밝고 당당해졌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내야, 미영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순자 씨도 진심으로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행사장에서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감사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병원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병원장은 이순자 씨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순자 여사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순자 씨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가족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집 밟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 존중받아야 진짜 좋은 병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미영이를 비롯해서 모든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있어서 이 병원이 빛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이순자 씨와 미영이는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그만해, 미영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이순자 씨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항상 내 편이야.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든든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고 미영이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이순자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